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조사한다고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아주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야당은 이 음모에 대해서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용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수처. 이름부터 무시무시합니다. 네. 무시무시하죠. 일견 보기에는 공수처 하니까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그런 본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내용을 이렇게 따져보면 아주 무소불위의 권부가 됩니다. 네.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기소권 다 갖고 있죠. 수사권 갖고 있죠. 공소유지권 갖고 있죠. 네. 거기다가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네. 지미 국가다 만약에 생각하는 대통령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이게 지미 국가를 갖다가 실행하는 무지막지한 권부가 될 수 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럼 예를 들면 육군 대령급 이상 되면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상급에 준하는 되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및 그 당사자가 아니고 또 그 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민관 다 포함되는 거죠. 국회의원 그다음에 판검사, 판사까지 이제 고위공직이 되지 않습니까? 상급 이상의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되면은 사법부도 장악이 되는 겁니다. 그 가족들. 만약에 겨냥하면은 그거는 아주 참 나쁜 말로 얘기해서 겨냥만 하면은 바로 그냥 닥달나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되면 정권을 장악한 무서운 권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저 야당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하는 이유는 그 냄새를 갖다가 소위 흐름을 이렇게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요즘 이렇게 트렌드를 보니까 사회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너무나 기가 막히고 잘 살던 나라, 잘 되던 장사, 사업 이 모든 게 지금 이상하기만치 늪에 빠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보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어디 몇 분이 그러더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이렇다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가 비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보험 안보도 이렇게 모집하는 분인데 이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어두움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나마 좀 나은 현상이 기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검찰이 정의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정신을 차렸죠. 예전에. 반면에 사법부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바로 동부지법에서 열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 영장 그걸 갖다 심사를 하는데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장 기각을 시킨 게 바로 뭐냐면 동부지검에 있는 형사 6부에 부장하는 주진우 부장검사께서 이분이 그걸로 의혹을 불법 사찰 의혹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증거가 다 확보돼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틀 만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때 국민들이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그렇죠. 야, 검찰 참 신속하게 정말 불의를 갖다가 이렇게 권력도 불사하고 이렇게 하구나. 근데 저는 그 현상이 일반적인 지금 검찰에 펴나가는 현상이 아닌가 하고 느껴집니다. 검사들이 요즘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많이 어떤 이런 참 억울하게 이렇게 된 경우들의 무혐의를 많이 내주고 아주 법에 의해서 법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상하게도 말이죠. 주진우 검사가 지금 불법 의혹, 사찰 의혹으로 수사 착수 2일 만에 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래서 영장 나중에 실질 심사를 이렇게 받아보니 동부지법 바로 옆이죠.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유무죄 판단이 아니고 구속수사할 것이냐 구속수사 안 할 것이냐 다들 이것은 100% 구속수사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과거에 이 불법 소위 사찰 의혹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구속됐거든요. 예, 전부 다. 청와대 지금 뭐 영장 심사 다 김기춘 다, 비서실장도 그렇고 무조건 조윤선, 구속 다 됐어요. 정무수석도 그렇고요. 네. 정무수석 김기춘 씨 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 믿었다가 모 판사 막 그냥 모 판사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네. 이 법과 상식에 의해서 원래가 이 법관이 판단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과 상식이란 잣대와 법, 그 두 가지가 판단의 기준, 그리고 높은 식견,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거 영장 기각 판사가 밝힌 사유가 말이죠. 아주 희한합니다. 황당하죠. 예, 황당하죠. 이게 법리를 이용한 결정문인지, 아니면 이게 운동권 성명서인지, 예. 이게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언론의 그 표현들입니다. 언론의 네, 네.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정문에 어떤 영장 기각 문이 꼭 마치 정치문서 같이 돼 있는데요. 네. 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으로 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이라든가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 이걸 어떻게 영장 기각 사유에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일파란 건 이건 어디 깡패 집단에서나 무슨 깡패 집단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일파 하면은 굉장히 불법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 만약에 이렇다면 엄청난 문제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다면은 이쪽에서도 구속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그렇죠. 김은경을. 근데 그렇지 않고 영장 기각 문서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게 구속이고 현 정권에서 한 것은 전부 다 불구속 이렇게 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렇죠. 재판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히 뭐냐면은 이 기각 사유서에 보면은 법률적이지 않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판사분이 모 판사분이 80년대 총학생의 총학 80년대 알지 않습니까? 예. 한참 주사파가 준동하고 그렇죠. 그때 그 시절 예. 그때 총학생의 운동권 출신이라고 한다지만 아무리 운동권 출신이라도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판결은 법과 상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각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했다 그리고 영장 기각 사유가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길었다는 겁니다. 왜? 네. 자기 변명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아니 이렇게 판결문 같았어요. 법리적인 얘기가 아닌 얘기들이 들어가니까 판결문은 원래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증거인멸이야 뭐 때문에 증거인멸 사유가 간단하죠, 있어서 보통은. 영장 구속한다든가 판결문은. 아니면 기각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검찰은 정의로워지고 사법부도 정의로워졌으면 이 나라가 빨리빨리 광명이 비칠 텐데 이건 검찰만 지금 정의로워지고 이 재판부는 오히려 정의로워야 할 재판부가 대법원에 가면 법원에 가면 저울을 두 개를 이렇게 탁 쥐고 있는 그 상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 아닙니까? 공평.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판결을 하려면은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해악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네요. 인공지능이. 공평성하고 형평성 따지려면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맡겨놔야지. 이런 사유가 나오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지검의 순천지청장 출신 어떤 분은 말이죠. 완전히 로또 사법시대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들어오자마자 뭐 장자연 사건하고 무슨 사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옛날 우리가 잊어버린 사건들 다 수사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들을 갖다 빨리 수사하라고 하면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소위 공수처를 갖다가 빨리 시급하라, 필요하다. 예. 이걸 갖다가 문제 제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했어요. 예. 참 이렇게 되니까 왜 공수처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가? 지금 특별감찰관실에서 특별감찰관을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서도 특별하게 특명을 줘서 할 수도 할 수 있고, 있죠. 네. 또 무엇보다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얼마나 인력도 있고 그 두뇌가 우수한 집단이고 그 수사 집단입니까? 검찰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줘서 공직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임무만 딱 주어지고 토양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충분히 가는 거고 150% 할 예, 수가 있는 게 그렇습니다. 검찰이죠. 또 수사 기법이라든가 모든 게 법리에 지금 검찰만큼 하는 수사가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말고 또 옥상옥으로 하나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 공수처는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지금 조국 민정수상이 구상하고 그려 있는 공수처, 지금 여권에서 만드는 공수처는요, 내용을 따지고 보고 뒤를 탁 보면요,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그림이냐? 공포의 삼겹살 이렇게 얘기해요. 공포의 삼겹살이요? 네. 이게 상당히 공포가 있는 겁니다. 이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예. 대상이 말이죠. 예. 국회의원도 들어가죠. 예. 판검사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및 고위공직자 들어가죠. 및 그의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삼겹살 3개가 다 들어간다. 가족까지. 그러면 오겹살이 되는 거죠. 오겹살. 예, 이게.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사권, 검찰 수사권 알죠? 기소권, 기소권. 집어넣느냐 마느냐 속된 말로. 그 다음에 공소유지권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 아래 속해 있고 검찰청 아래 속해 있어서 예. 또 이렇게 걸림장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입법부에도 안 속하고 사법부에도 안 속하고 행정부에도 안 속하고 오로지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 하라는 한마디만 대로. 하면 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어떻다고 내사가 들어온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제한 안 받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가족이 예를 들면 우리 신 대표도 아는 사람이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예를 들면 법원의 법관이라든가 또 야당 성향 또 여당 성향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알 수도 있는 어떤 검사들 알 수도 있고 수사상 필요해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누가 예를 들면 완전히 이건 가상적인 예입니다. 모함을 했다 칩시다. 들어가면 수사를 바로 딱 수사해 하면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고위 공직자들이 완전히 한 손아귀에 장악이 되는 겁니다. 정권만 바라보는 거죠. 그럼 처분만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점에서 공수처는 절대 이거는 되어서도 안 되고, 왜 공수처가 지금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수사 대상을 갖다 국회의원 빼주겠다 이랬거든. 뭔데 빼주는 것을 검토하겠다. 검토 가능하다. 막 엄밀히 따지면 검토 가능하다 그랬는데, 아니, 지금 이 공수처를 만든 게 이 주 대상이 원래가 이 국회의원들입니다. 전부 다. 네. 그리고 그의 가족입니다. 또 선출자 공직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부 다 대한민국의 맥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대상이 되고 근데 국회의원 빼주겠다. 국회의원 빼주면 안 꼽는 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공수처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이 아주 예리하게 딱 아주 비판을 했더군요.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냐 하고 그렇죠. 딱 한번 쳤던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그러면 국회의원 빠지고 공수처 고위공직자들만 및 그 가족들만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국민들의 지탄이 그냥
국회의원들한테 하면은 바로 이거는 그렇죠. 그거 돼서 다시 국회의원 집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은 목을 질 빼고 정말 자포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소위 사안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보면서 왜 여기에 꼭 그리고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의도대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하게 검찰에다 임무부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런 특별하고도 아주 특이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그 다음에 사법, 입법, 사법행정에 속하지 않은 그런 아주 정말 무소불위의 이런 권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너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뭐 야당이 몇 명, 야당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해도 보십시오. 방통위 보시죠. 안 되죠. 방통위가 야당에서 몇 명, 여당에서 몇 명, 뭐, 어쩌고 이렇게 해도요, 결국 방송 장악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 장악되고, 그리고 이런 얘기, 소위 비판 기능들이 지금 언론에 없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말이죠. KBS 보세요. 지금 KBS가, 국민의 세금으로 되는, KBS가 지금 편향됐다고 지금 난리들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좀 냉철하게 이런 점을 갖다가 보면서 국가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라는 그 존속감, 그리고 소속감,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이런 마지막 이 절벽에 서서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먼동이 트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새벽에 딱 보면 태양이 떠오르기 이렇게 바로 직전이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 예, 맞습니다. 예. 춥고 어둡고. 춥고 어둡고. 그러나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예. 이런 걸 믿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갖다가 사랑하며 글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에 또 뭐냐? 공수처를 지금 보십시오. 대법관도 지금 5명이나 우리법 연구회 민변 출신들. 또 그 헌재는 9명이 정원인데 5명이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민변 출신 아니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이미 이렇게 돼 있고 사법부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사법부, 헌재, 지금 우리가 다행히 검찰이 지금 정의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국민검찰이라는 그런 예, 생각을 예. 갖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느닷없이도 공수처가 나옵니다. 이 공수처는요, 검찰에 뭐 예를 들면 특수부를 만들다든가 공수처 해당되는 비리 수사처를 수사국을 만든다든가 검찰총장 아래 그 검찰에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왜 이걸 엄청난 그걸 무리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지금 집권한 일에 계속 공수처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대통령이 해외를 다녀 순방을 하고 와가지고 그 일성이 그렇게 꼭 공수처라든가 이런 얘기를 나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우리는 면밀히 봐야 됩니다. 저번에 이 황교안 씨가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선거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선거법은 게임 룰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그렇죠. 예, 별도로 큰 덩어리를 별도로 올려야죠, 사안은. 해야지. 이 여러 가지 하고 합쳐가지고 신속 법안으로 해야죠. 트랙을 만들어가지고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하는 법안으로 묶여가지고, 그러면 각 당이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케이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될 성질이 절대 아니라는 예,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황교안 씨가 하나의 지목한 거는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이라든가 이 선거법 조정법안은, 이거는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지 엄청난 좌파 정권의 수명 연장을 위한 독재 3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권력기관하고 언론이 지금 다 장악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 법까지 만들고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는 날이면은 잘못하나는 대한민국이 조종이 울릴 수가 있어요. 야, 예. 그래서 조종이 울린다. 예. 네. 전희경 저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했더군요. 선거제하고 선거제도하고 공수처 이거는 부당거래다 이거지. 왜 선거제는 선거제대로 그렇죠. 그건 다시 논의하고 해서 서로 설득하고 하면은 순수하게 하면은 다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여기다가 공수처법 또 뭐 검경수사권 조정법 그다음에 뭐 권익위원회법 또 무슨 행정심판법 뭐 해가지고 한 7개 정도를 갖다가 막 끼워 넣어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그대로 이건 또 표결하는 게 익명성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당 투표가 다 들어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약점 잡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무기명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문제가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참 국민들이 각오를 해야 된다. 예. 무슨 각오냐?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애국심을 갖다가 이제 발휘를 해야 된다. 그런 걸 갖고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공수처 문제 잘 좀 자유한국당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예, 지금 이현주 의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이 가세하고 또 민평당 의원들이 가세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일부 생각 있는 의원들만 합친다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또 필요한 거겠죠.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